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겸손입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 양정님 어서오시고요. 하루님, 어서오세요. 머더리님, 어서오시고요. 주기님, 반갑습니다. 주감님, 어서오세요. 깔리파님, 광망님, 7890님,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그 뉴스 보셨죠? 삼성전자가, 결론은 삼성그룹은 더 좋아집니다. 더 좋아져요. 삼성그룹은. 그러니까 이제 내일 하루만 놓고 봤을 땐 과거를 보면 알아요. 과거가 어떻게 됐는지. 대표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한진이죠. 한진의 어떤 그 조양호의 어떤 조양호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죠? 고인이 됐죠. 그리고 나서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한진그룹이 급등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양호가 4월 8일 작년 아마 이때인가요? 어 4월 8일 이때였던 것 같은데 이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작년 이때를 기점으로 한번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한진과 삼성전자를 단순 비교하기는 완전 비교 불가겠죠. 당연히요. 비교 불가고요. 그러나 이 단면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이날 한진그룹이 18%가 올라갔어요. 한진이 18%가 올라가고 다음날 슈팅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잠깐 쉬었가더니 또 이틀 뒤에 또 급등 나왔거든요. 이틀 뒤 그리고 3일 뒤까지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36,000원에서 대략적으로 한 47,000원.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 30% 단기 30%가 튀어 올라가기 때문에 물론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을 보자면 한진과 비교가 안 되니까요. 한진의 시가총액은 6천억, 삼성전자 300조죠. 350조. 그런 점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오너 리스크가 아니라 이미 이재용이 승계를 받았잖아요. 이미 사실상 회장직이긴 하지만요.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저는 상당히 주가는 긍정적으로 본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담쟁이님 1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담쟁이님 고맙습니다. 바나나님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볼 때 삼성전자는 더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더 올라가고 이거 빠르면은 글쎄요. 연말 되기 전에 한번 신고가도 나올 수 있다. 충분히 신고가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급등이 나와야지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급등이라고 하면 보통 한 3% 이상, 한 3% 이상을 좀 급등이라고는 해요. 어떤 사람들은 삼성전자니까. 그렇게 봅시다. 그렇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제 지금까지 경험으로는 삼성전자가 내일 올라가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떨어지잖아요. 오늘 리스크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이재용의 시대가 열린 거잖아요. 떨어지면은 잡아볼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동안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은 내일 떨어지면은 아마 단기적인 저점일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내일 올라가면은 이제 좀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없으신 분들이 문제지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은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를 들고 있는데 내가 매수 포지션이 6만원이다 그러면은 그냥 존버하면 되고 내가 4만원대에서 잡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들고 가는 거죠. 내년까지.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삼성전자가 올라가고요.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사실 삼성물산이 좀
궁금하거든요. 삼성물산의 내일 주가가. 그러니까 아마도 뭐 빨리 좀 높게 튀어오르면은 장중에 11만원 이상 한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11만원 이상 올라가는데, 여전히 삼성물산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삼성물산 굉장히 좋게 봅니다. 굉장히 좋게 보고, 그동안 내가 삼성그룹을 사고 싶었는데 못 사신 분들은 일단 지금 뭐 샀겠죠. 당연히 제 방송을 보고 샀을 거고,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근데 팔 이유는 없다. 내일 뭐 급등 나온다고 해서 다 이런 종목들이 막 상한가 가고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거의 힘드니까. 네, 그런 상황이. 네, 그런 점 볼 때는 그냥 보유를 하셔라. 보유하시고, 없으신 분들은 쫓아 들어가지 마세요. 제발 부탁인데 내일 양봉 나올 때 사지 마세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다시 한번 눌러보세요. 주도님 안녕하십니까? 자, 이런 거를 다 알려줘요. 이런 거를 다 알려드리고, 당연히 제가 할 일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소중하죠. 뭐 다치면 안 되니까. 개인이 물려가지고 또 개고생 하는 것보다는 제가 미리미리 이런 거를 앞으로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일단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건희 회장님이 소문이 너무 많았죠. 죽었다. 이미 죽었다. 이건희 회장님. 뭐 이런 소문도, 괴소문도 많이 있었고. 야, 근데 빨리 돌아가셨네. 와. 네, 병원에 계신 것은 알고 있었는데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실 줄 알았는데. 죽음 앞에서는 뭐 재벌이든 가진 자든 없는 자는 죽음 앞에서는 똑같은데, 진짜 우리나라의 한 획을 그은 정말 역사죠, 역사. 대단하신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는 본격적인 이재용의 시대가 열렸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해주고, 이재용의 그런 시대가 열리면서 삼성그룹주들은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그거예요. 딱 제가 내린 결론은. 주말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들? 뭐 결론부터 얘기해야 되니까요. 뭐 결론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쫓아 들어가지 말고 내일 혹시나 조정을 준다 그러면은 매수예요. 매수. 이거는 내일 조정을 준다, 매수입니다. 미국 증시 잠깐 볼까요? 미국 증시 잠깐 보겠습니다. 야, 살아있네. 이게 차트가 지금 미국 대선이 있잖아요. 대선을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하셔도 됩니다.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단기적인 주가의 변화는 있겠죠.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어떤 그린 에너지라든지 환경 쪽, 바이든 이제 환경 쪽이죠. 그쪽 테마주가 최근에 강했어요. 그리고 트럼프는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요. 누가 되든 간에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면 사실 그 기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단기적으로 어떤 주가의 변동성이 심할 뿐이지, 출렁임이 있을 뿐이지, 누가 당선이 된다고 해서 뭐 우리나라 뭐 그런 게, 이 기업이 뭐 그런 거는 좀 테마성이고, 실질적으로 지표가 찍혀야 돼요. 숫자가 찍혀야 됩니다. 어떤 숫자냐면은 해당 기업, 예를 들어 뭐 그린 에너지, 그런 에너지 관련주들의 실적이 찍혀 있어야 돼요. 그게 원래 주식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하려면 숫자를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주식을 볼 때 왜 뒷북치고, 이미 다 주가 올라갔는데 왜
이거를 추천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숫자를 보고 리포트를 내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용권들이 그들만의 또 에러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들만의. 제가 또 알아요, 그런 거는. 근데 우리는, 제 투자 스타일은 딱 그거잖아요. 일단 장기 투자가 기본이다. 장기 투자는 기본으로 깐 상태에서, 그게 원칙이죠. 장기 투자를 하지 않으면 주식에서 끝까지 살아남기가 힘들고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 그 끝을 향해서 결승점에 갔을 때. 그런데 제가 장기 투자를 하면서, 가치 투자죠. 가치 투자를 하면서 저는 약간 상상력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상상력. 저는 그러니까 최근 과거 10년 전에는 5년 전, 10년 전, 뭐 물론 10년 전이죠. 10년 전에는 재무제표를 굉장히 많이 보고 그걸 중점적으로 봐왔고, 관련된 산업을 중점적으로 같이 연구를 해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재무제표보다는 중점적으로 둬야 될 게 바로 비즈니스 사업 모델입니다. 이게 가장 중점적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사업 모델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 회사, 그러니까 이 기업의 사업 모델, 비전은 무엇인가? 그거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특히 20대 시청자들은, 20, 30대 시청자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통 주 소비층이 20, 30대잖아요. 앞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또 20, 30대니까요. 이 연령층이 지금 현재 중점적으로 소비하는 게 무엇인가? 무엇을 서비스를 이용하고 받고 있고, 어떤 것을 이용하고 있고, 어떤 것을 보고 즐기고 있는가? 실생활에서 어떤 제품과 함께 하는가? 그거를 딱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유빈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40대 이상이다, 50대, 50대 이상이다, 나이대가. 그러면 사고 생각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게 지금 정말 중요해요. 정말로. 생각의 사고를 굉장히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 주식을 옛날 하시는 분들이 뭐 50대, 50대, 60대 분들이 주식 얘기할 때 차화정 얘기하고, 철강 산업 얘기하고, 조선업 얘기하고, 막 그 다음에 IT 버블 99년도에서 00년도 새로운 기술 얘기하고,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건 좋은데, 과거 사양 산업에 대해서는 역발상으로 접근을 할 수는 있겠으나, 조선이라든지 어떤 철강이라든지 역발상의 관점은 좋으나 그게 중점적으로 다뤄서는 안 된다. 시대는 이미 변했다. 이미 제조업에서 서비스로 바뀌었다. 결국 그럼 그 서비스와 플러스 이 시대를 바꿀 수 있거나 변화시킬 수 있거나 사람의 습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또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앞으로 이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우리 VIP VIP 회원분들에게 추천주를 드릴 때 이 추천주를 딱 제가 어떤 A라는 종목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종목에 대해서 저는 철학적으로 접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종목이 무엇인지는 아실 겁니다. 그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인간은 과연 이거를 끊을 수 있을까? 예를 들어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인간 사회에서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에도 술을 먹을 때, 우리가 술을 먹을 때 있잖아요. 사람들이 술을 먹을 때는 다 똑같아요. 마시잖아요. 근데 술을 씹어 먹거나 술을 막 입안에 막 헹궈서 먹거나 어떤 그거를 연구하는 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본질적이에요. 그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인간의 그 본성과 본능을 파악을 해서 그거를 접목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나올 수 있고 복잡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심플한 결과는 과연 이런 내용이죠. 술과 담배는 영원히 끊지 못할 것이다. 앞으로 하늘에 택시가 제5원소 영화처럼 20년 전이죠. 그 영화.
하늘에 드론 택시가 날아다니고 기차가 시속 1000km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서울과 부산에 자동차를 왕복 2번을 할 수 있는 그런 배터리가 나올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담배 필 때, 쌈스님 어서오세요. 사람들이 담배 필 때 또는 술 먹을 때 그 먹는 방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밥 먹을 때도 밥 먹는 그 변화는 수저와 젓가락을 사용하는, 그게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변하지 않는 기업, 그 기업이 변하지 않으면서도 수입을 지속적으로 창출해내고 파이프라인을 깔아낼 수 있는 그 기업이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하이트 진로였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던 게 하이트 진로였다. 하이트 진로는 실적 턴 어라운드가 되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정확하잖아요. 이런 게. 보객님 안녕하세요. 이런 거죠. 이런 거.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추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요. 아프리카 TV 구독, 유튜브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술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제 생각이 혹시 동의해요? 동의하면은 1번, 아니다, 2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그래서 제가 이때 방송 때, 이때 방송 여러분들 녹화 방송 다 나오잖아. 이런 거 돌려보면은 다 나와. 아프리카 TV 막 지난 방송들 다 나오잖아요. 그게 얘 딱 돌려보면 2년 전 그거를 딱 돌려보면요, 이야, 하이트 진로 나왔던 게 그대로 나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게 그대로 나와요. 그게 벌써 2년 전이다. 벌써 2년 전이에요. 하이트 진로 쫙쫙쫙 올라가고, KTNG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KTNG의 주가가 흘러내리더라도 차라리 담배 필 돈으로 KTNG 주식을 사는 게 낫다. 건강 지키고. 조정을 지금 이제 받겠지만, 그게 그거예요. 뭐 조정 받아봐야 뭐 마이너스 한 10%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계속 사 모았을 거니까. 배당은 계속 2년 연속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은 뭐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없겠네요. 3.94, 4.69 두 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두 번 받고 계속 담배 필 돈으로 이거를 한 달에 한 2주, 3주 담배 필 돈으로 한 달에 담배 값이 한 2-30만원 나가죠. 한 30만원 정도. 그러면 한 2주에서 3주 정도는 사 모을 수 있다. 그게 바로 정신력이에요. 정신력. 여러분들, 저는 이런 게 가장 좋습니다. 추세를 그었을 때 여기를 이탈하면 사람들은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 나는 아니야. 나는 오히려 여기를 깼을 때, 여기를 깨고 내려올 때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죠. 여러분들 아셨죠? 그러니까 KTNG를 사는 게 아니라, 인공님 어서오세요. 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어떤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식을 볼 때는요. 과거에는 재무제표가 중점으로 봤다면 지금은 비즈니스 사업 모델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결국 그 회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것은 경영진의 자질이다. 대주주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 방송할 내용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삼성전자 말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삼성전자는 앞으로 쫙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영원한 대장주예요. 삼성전자는. 내가 항상 그랬어. 삼성전자는 영원한 우린 대한민국의 대장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물론 삼성전자가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분산 투자가 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건 내가 현대차를 얘기했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나라에서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주 산업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우리가 과자를 먹죠. 과자가 땡기네. 과자를 먹습니다. 10년 뒤, 그러니까 20년 뒤에도 과자를 먹을 때 봉지를 뜯어서 먹는 것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과자를 입속에다 넣지 뭐 어디에다가 어떻게 먹어요, 과자를?
그냥 먹고 끝나잖아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파이프라인이 좋다면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나는 좋다는 거지. 그럼 롯데제과가 과거에 그런 게 있었는데 최근에 제과점이 이제 안 좋으니까 제과 쪽이 안 좋잖아요. 롯데제과뿐만 아니라 어떤 그런 이게 지금 새로 이렇게 됐으니까 그런 어떤 점을 놓고 볼 때 결국 롯데를 보잖아요. 롯데 지주 뭐 이런 거를 보자면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갔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롯데 칠성원 같은 경우에도 보더라도 최근엔 주가가 흘러내렸지만 이게 변하지 않는 기업들이에요. 이런 게 변하지 않는 기업이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사람들의 먹는 습관은 바뀌지 않는다. 먹는 방법. 밥을 우리가 먹을 때 뭐 예를 들어 포크로 먹는다든지 젓가락과 수저를 먹는데 밥 먹을 때 포크로 먹지는 않잖아요. 쌀을 먹는데 그런 본질적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또는 인간의 본질적인 거. 그 다음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과연 택배가 이게 지금 최근에 이슈로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회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택배가 20년 뒤에도 바뀔 수 있는가? 우리가 택배 받는 거 똑같거든요. 문 앞에 받는 거나 뭐 어디 보관함에 받는 거나 무인 택배함이라든지 보통 집 앞에 받죠. 20년 뒤에도 똑같습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20년 후에도 똑같다. 이러한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투자하기가 편해요. 오히려. 그러나 실전으로 돌아갔을 때 실전으로 딱 들어가면 전 또 실전파니까 여러분들 자금이 1000만원 뭐 얼마가 이렇게 삽니다. 이 종목을 사요. 기업을 소유한다는 개념으로 삽니다. 그러나 이런 CJ 대한통운 같은 회사는 사지 않아요. 특히 초보자일수록 더욱더 그들은 확고합니다. 이런 거를 산다고? 그리고 주식 경력이 한 5년 전으로 된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안 사겠죠? 야 우리 같은 소액 투자자들은 이거 뭐 한 주에 10만원짜리 야 이거 비싸. 그럼 어떤 논리적인 얘기가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사업 모델을 보는 겁니다. 사업 모델 20년 뒤에도 변하지 않는 기업. 물론 기업은 변해야 되겠죠. 더 좋게 혁신, 진보 계속 인간은 발전되고 기업들도 계속 발전이 됩니다. 택배는 그럼 사람들이 20년 뒤에도 택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인가 이용을 할 것인가 그것만 일단 보는 거지. 일단은 가장 큰 틀. 사람들이 택배를 이제는 이용을 안 하려나? 그럼 뭘로 배달받지? 그럼 그 배달해주는 업체는 또 어디지? 결국 택배 회사구나. 그럼 시장 점유율 1위는 어디지? 라는 것을 봤을 때 그동안에 금융위기가 혹시 온다면 이 회사가 버틸 것인가? 버티지 못할 것인가? 재무가 튼튼하고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은 버틸 것이고 재무가 튼튼하지 않고 시장 점유율에서 후발주자들은 무너질 것이다. 그게 제가 항상 봐왔던 시장의 논리였습니다.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합병과 그걸 통해서 회사의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00년대 IT 버블을 연구를 해보면 그때 IT에서 살아남은 회사들은 몇 없잖아요. 수백 개가 있었는데 살아남은 회사는 손가락에 꼽습니다. 살아남은 회사들. 근데 우리는 10년 뒤, 20년 뒤에 위대한 기업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뻗쳐 있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돈이 들어오는 그런 기업을 발굴해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계 지구가 세계인들이 주목하는 게 어디예요? OECD 국가들이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그 바로 에너지 시장이죠. 그래서 벌써 유럽 쪽에는 또 말하다가 또 생각났는데 유럽 쪽에는 그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올라와요. 그래서 유럽은
환경 규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환경 규제가 심한 게 유럽이에요. 특히 저기 그 남극과 가까운 북극과 남극과 가까운 그 유럽일수록 동유럽, 북유럽처럼 엄청나게 민감하거든요. 그들은. 왜냐하면 나라의 생존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환경오염을 줄이는 탄소 배출을 제로화시키고 전기차 2025년, 2030년에는 내연기관을 싹 없애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탄소 저감,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거쳐서 아시아 쪽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CS 윈드라는 이런 풍력에서는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 수주를 엄청나게 받고 있다는 거죠. 날개 터빈 만드는 그 CS 윈드. 굉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빠르게 그거를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빠르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스라든지 가스가 LNG죠. 그러니까 가스, 어떤 신재생 에너지, 수소라든지 어떤 이쪽 섹터가 저는 굉장히 앞으로 유망으로 보고 있다.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경선이 생각하는 건 그쪽이에요. 저는 항상 에너지를 얘기했었거든요. 에너지, 그 다음에 한류죠. 중국 소비재. 우리나라의 중국 소비 수출 규모는 미국의 더블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과의 인연을 끊을 수가 없다. 중국과의 어떤 시장의 장악력이 높은 그런 회사는 무엇인가? 중국 내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시장의 장악력이 정말 좋은 회사, 그런 회사를 발굴해냈다면 이왕이면 싸게 사라는 거죠. 이왕이면. 그리고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가지고 가라.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위대한 기업이자 위대한 수익률. 거기서 3배, 5배, 10배, 20배, 30배가 그쪽에서 터지는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겁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반도체를 계속 쫓아오고 있어요. 조선은 이미 따라잡았죠. 철강도 사실상 따라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나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쪽은 뭔가 어떤 서라운드 뷰라든지 자율주행 시스템이라든지 그걸로 격차를 벌리려고 하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기술력 자체가. 중국이 따라오는 그 속도가 이미 잡혔고. 그럼 반도체는 앞으로 7년에서 10년이 저는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7년 뒤, 10년 뒤에는 반도체가 저는 잡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주관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정말 20년 뒤에도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그건 무엇인가? 바로 한류입니다. 방탄, 엑소, 걸그룹, 아이돌. 중국은 그걸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 특유의 드라마, 영화. 이쪽이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아셨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세계인들이 있잖아. 아무리 화장품이 싸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아니, 그 성분은 똑같아. 사실 아모레퍼시픽이나 중국의 어디 화장품이 앞으로 성분이 똑같다고 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미국이라든지 독일, 영국, 프랑스면은 중국 화장품 쓰겠습니까? 안 씁니다. 절대 안 써요. 지금 중국 자동차가 안 사는데 어떻게 화장품을 그게 바로 브랜드의 파워예요. 브랜드 파워. 그런 본질적인 것을 놓고 볼 때는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거, 앞으로 10년 뒤나 10년 뒤 또는 20년 뒤에 우리나라에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내고 또 찾아냈다면 이왕이면 싸게 사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핵심 포인트예요. 제가 차트 얘기하면 막
올라가는 종목들 막 잘, 진짜 잘 맞추잖아. 내가 차트로 보면. 정말. 엊그저께 아이마켓 코리아 뭐 이런 거라든지. 이거 진짜 잘 맞추잖아요. 요거 봐요. 죽이잖아, 이거. 딱 이때 딱 얘기해가지고. 바로 그냥 10% 뽑아낼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런 거라든지, 아이마켓 코리아라든지, 뭐, LF라든지, 내 이런 거 진짜 정확하거든, 이런 거. 회원들이 막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이런 거 알려주라고. LF, 그 다음에 뭐, 한화생명, 이런 거 쫙 뽑아내거든. 장이 막 썩 그렇게 좋지가 않는데. 이런 힐러홀딩스, 올라가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데요.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우리나라가 핵 잠수함을 지금 만들려고 합니다. 핵 잠수함이 보통 한 척을 만들 때, 핵 잠수함 한 개를 만들 때, 한 척을 만들 때 들어가는 비용이 한 1조 8천억 정도 돼요. 핵 잠수함 하나가 1조 8천억 정도 됩니다. 엄청나죠. 근데 그거를 핵 잠수함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진짜 쉽게 설명할게요. 지금 이제 구 잠수함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식 잠수함은 바닷속에 몇 시간이 있으면은 물 위로 한번 떠줘야 돼요. 산소 때문에. 산소 충전 때문에 바다 잠수하니까 바닷속에 있으니까 바닷속에다가 위로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에게 노출이 쉬워요. 그리고 시속이 한 10km에서 빠르면은 20km입니다. 근데 20km도 나오기 힘들어요. 시속 자체가, 잠수함이. 근데 지금 핵 잠수함 중에 최신이 있잖아요. 미국이 사용하는 그 잠수함은 그 시속 자체가 일단 40km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40km가 나오니까 적에게 공격을 하거나 어떤 걸 충격이라든지 정보를 제공하고 발각이 됐을 때 또는 발각이 될 염려가 있을 때 그 자리를 신속하게 이탈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구 잠수함은 산소 충전을 위해서 수면 위로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면 그러면 적에게 노출이 되겠죠. 그런데 신식 잠수함은 바닷속에 한 번 들어가면 한 5개월 정도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 잠수함은 한두 달이면은 나가야 됩니다. 육지로 나가야 돼요. 연료를 충전하기 위해서. 그걸 태우니까. 그런데 반영구적으로 신식 잠수함은 5에서 6개월을 바닷속에 계속 있을 수 있어요. 장시간. 수면 위로도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핵 연료잖아요. 핵 연료를 저감 장치를 박아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재밌게 얘기하면 아이언맨의 그 슈트에 그 여기 가슴에 이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게 충전, 그게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그게 핵 융합이잖아요. 그게 있으면은 에너지를 계속 무한정으로 쓸 수 있으니까. 마찬가지 핵 잠수함도 그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쟤는 왜 핵 잠수함을 얘기하고 있지? 그러니까 그거를 핵을 가져와서 그걸 박아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과 사실 이게 고 노무현 대통령 그 정부 시절에서도 이걸 하려다가 실패를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핵을 결국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핵 잠수함이니까. 그 핵을 탑재를 못하지만 핵 연료는 탑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과 그 상호 조약을 맺었는데 그거를 수입하게끔. 그래서 미국에서 핵 연료를 수입을 해요. 하는데 군사의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법으로.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야, 오늘 진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원래 이런 거는 VIP 방송에서 얘기를 하고 막 하는데 특강에서도 원래 얘기하거든요. 네, 특강 여러분들 11월 21일 특강
모집하니까 추천주 3개 딱 나갑니다.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네, 또 멋진 종목 나갑니다. 그 자체가 미국과 체결을 해가지고 방위 조합이 있잖아요. 방위 조약. 한미 방위 조약이 있어서 핵 연료를 미국에서, 우리는 이제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미국에 수입해가지고 어디에 쓰느냐, 비군사적인 목적에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노무현 때도 그랬고 이명박 때도 그랬거든요. 그거를 풀려고 했어요. 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핵 잠수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있고 기술은 있습니다. 진짜 돈이 충분히 있고 기술도 충분하거든요. 근데 그게 승인이 안 떨어져서 핵 잠수함을 한국이 못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 승인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핵 연료를 만들지 못하니까 그 물질을, 원료를 미국에서 수입을 해요. 수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하면은 위반이 되거든요. 그럼 국제 또 제재가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 심각한 경제 타격이 오면서 아마 서울역에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진짜 흔들거리니까, 제재 받으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데, 제가 이 핵 연료, 핵 융합 시스템, 그런 어떤 종목이 또 있어요. 보면은 있는데 제가 그것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에너지 사업입니다. 에너지, 결국은 그 에너지.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한국도 핵 잠수함을 만들어야 돼요. 언젠가는 2030년이 됐든 언젠가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시점이 과연 언제일 것인가. 근데 그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다루는 회사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흥미롭고 저는 재밌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재밌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봐가지고, 정보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보는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그거를 거를 건 거르고 캐치할 건 캐치하고 내 걸로 만들 건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쪽 섹터도 그래서 너무 관심이 많아요. 너무나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뭐 수소부터 해서 수소, 뭐 가스, 그리고 어떤 천연 자원, 이쪽 섹터를 저는 굉장히 유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도 여러분들의 상상력과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그런 기업을 찾아냈다면, 남의 말을 듣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확신이 든다면은 그 종목을 한번 끝까지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러면 굉장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굉장히 저는 좋은 결과가 여러분들 계좌에 찍히지 않을까, 항상 그래 왔듯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반도체를 보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텍 스페코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테마성이니까. 풍산이 있겠죠. 풍산, 뭐 이런 대표적인 풍산. 요즘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풍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LIG 넥스원이 있겠죠. 이런 거 방산산업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이 현 정권과 약간 반대되는 입장이잖아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의 준지주 회사 그룹인 하나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있겠죠.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 중에서도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공부하기 싫은 건 알겠지만 조금만 해보잖아요. 조금만. 그러면 그게 나와요. 그게 진짜 나옵니다. 그런 게. 그러니까 제이시언 시스템, 이게 이제 드론 업체잖아요. 드론 업체. 날라가죠. 드론의 어떤 중요성과 이슈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이시언 시스템과 더불어 네온테크라는 종목이 있겠죠.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아셨죠? 자, 알았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1번 드론 제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네온테크 같은 경우는 최근에 GS 그 리테일 GS 편의점과 협력을 해가지고 드론으로 한 무게가 한 2, 3kg 나가는 것을 싣고 들고 바다를 건너서 가는 것을 그거를 성공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재무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재무보다는 그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자체가. 진짜 저는 그거를 앞으로는 뭐 PBR이 뭐 10배라든지 5배라든지 그건 사실 그렇게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 그렇게 보면은 테슬라를 살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도 재물을 본다면은 스타벅스 못 삽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왜 올라가요? 주주 환원 정책이 좋죠. 들어오는 현금 그대로 주주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죠. 테슬라는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것 동시에 그거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실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도 그런 자질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회사 대표가 좀 꿈이 원대하고 크고 또 사업 모델이 굉장히 좋은 그런 종목들은 아직도 있고요. 아직도 과거와 마찬가지 앞으로도 10배, 20배, 30배, 100배, 200배 올라가는 종목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나올 것이다. 우리 시청자들은 사고 팔고 지금은 그런 장이 아니에요. 오히려 조정을 좀 주잖아요. 대주주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3억 이슈로 인해서 특히 코스닥이 조정을 받는데, 코스닥 중에서 최근에 조정받는 그런 종목들을 한번 사 모으는 것도 괜찮다. 야, KNW 이런 종목들은 개인들이 아마 많이 샀을 거예요. 이런 거 저는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더 간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셀트리온은 나는 진짜 별로 안 좋아해. 난 진짜 농담 아니라 셀트리온 이렇게 떨어진 건 당연한 거야. 왜? 개인들이 셀트리온을 가장 많이 샀거든요.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어요. 이게 연계금 계속 팔죠. 그러니까 뭐냐면 셀트리온의 실적이 악화된다거나 어떤 회사가 안 좋아져서 이게 떨어진 게 아닙니다. 대주주 물량, 그러니까 그 10억 이상 한 종목당 이제 3억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계속 투매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것도 있지만 이게 바로 그거다. 그러면 저는 셀트리온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멀쩡한 기업이 어떤 이슈로 인해서 떨어지는 거. 회사의 어떤 그 가치에 상관없이 떨어지는 회사. 그런 회사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종목 얘기하면 이 종목은 얘기해도 되겠다. 메디톡스라는 이런 회사들. 이런 회사는 이슈로 그냥 떨어진 거죠. 이렇게 이슈로 떨어진 회사들은 사서 가져가도 된다. 이때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물론 대웅제약도 좋은 회사인데 이슈로 한번 떨어지면은 이런 회사들도 뭐 괜찮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대웅제약은 조금 더 떨어지면 좋겠네. 한 9만원 정도 오면은, 9만원 이하가 오면은 저는 대웅제약을 한번 관심있게 볼 겁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리고 CJ제일제당은 수익이 나신 분들은 좀 제가 줄이라 그랬죠, 이거. 좀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다. 아니 뭐 다 팔아도 괜찮지만 좀 비중을 줄이는 게 먼저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신고가까지 가니까 들고 가셔라 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말 내일 뭐 한 주 동안은, 내일부터 한 주 동안은 계속 시장의 변동성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요즘 왜냐면은 이슈들이 계속 있잖아요. 또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어떤 단기적인 이슈들, 그런 게 또 내일은 또 삼성전자 이슈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또 올라가면은 코스피는 또 빨간불 들어옵니다. 혹시나 올라간다면. 그럼 혹시나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면은 기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게 떨어지면 제가 볼 때 한 3% 이하, 마이너스 3% 이상 혹시나 떨어지게 된다면 그거는 무조건 사야 되고, 올라가면 이제 쫓아 들어가지 마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요. 올라간다고 또 팔 필요는 없습니다. 올라가더라도. 그래서 다른 종목들이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가 올라가면은 코스피가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거의 20%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합니다. 굉장하고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은 이루어졌지만 당분간에 좀 이런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기업을 포트폴리오에 담아놨다면 저는 이르면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반등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절대 지금은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공격적인 매수다. 이 시장은 결국 올라간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강 신청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예약을 걸어 주시고요. 네, 2020년 11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내용은 심플하게 깔끔하게 주도주 3종목 공개합니다. 특강비는 88만원이고요. 이날 생방송 시청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메일로 드리니까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혜택도 저렇게 드리죠. 6개월 360만원인데 288만원으로 이 혜택도 챙기시고요. 여러분들 내일 즐겁게 출근하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자 될 생각, 긍정적인 생각, 자존감이 높은 그런 어떤 시청자분들,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를 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주식을 사 모으시면은 끝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겸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네, 내일 뵐게요. 오늘은 딱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